오음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오음의 법칙은 1826년에 발표되었습니다. 오음은 독일 사람입니다. 저항은 소자인가 물리량인가? 일장에서 이 분필의 길이는 8cm이다. 이때 이 분필은 물체 또는 소자이고 길이는 이 소자의 물리량입니다. 그러면 저항은 소자일까요? 물리량일까요? 자, 먼저 첫 번째 소자이다 라고 답했다. 그럼 반박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 배우면서 전압은 저항 곱하기 전류라고 배운 적이 있죠. 여기서 전압하고 전류는 물리량입니다. 따라서 결론은 뭐냐 하면 저항은 물리량입니다. 자, 그렇다면 답을 소자가 아니고 물리량이다 라고 답을 했어. 그럼 반박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 배우다 보면 저항 두 개를 직렬 연결하면 물리량을 직렬 연결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직렬 연결한다라는 그 말 자체가 뭐냐 하면은 저항은 소자입니다. 그러면 저항은 과연 물리량일까요? 소자일까요? 동영상을 보면서 답을 찾아봅시다. 자, 먼저 저항체. 영어로 이야기를 하면 레지스터가 됩니다. 우리가 레지스트까지는 저항하다라는 뜻이고 뒤에 or이 붙었다는 말은 체뭐 소자를 뜻합니다. 자, 그러면 저항체의 정의는 뭐냐 하면 전하의 이동을 방해하는 소자입니다. 소자입니다. 자, 기호는 방해를 하니까 이렇게 울퉁불퉁 쭉 연결. 이게 기호입니다. 저항체의 기호입니다. 개념은 자, 이 저항체에 전류를 통과시키고 싶다는 거죠. 자, 그럼 전류는 뭐냐 하면 I는 dt분의 dq 단시간당 전하의 이동이죠. 즉 왼쪽에서 오른쪽 전류 I가 흐른다고 통과시킨다고 봅시다. 자, 그러면 이 저항체는 뭐냐? 저항체는 전하의 이동을 방해한다 그랬어요. 전류는 전하의 이동이고 저항체는 전하의 이동을 방해하니까 결론적으로 이동하는데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즉 전압은 dq분의 dw예요. 그럼 결론을 이야기를 하면 저항체는 전류를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저항체의 전압이 강화가 일어납니다. 자, 이거 고찰을 해봅시다. 우리가 전류가 크면 전압도 큽니다. 그러면 이 저항체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매우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선형 저항체와 비선형 저항체로 나눠집니다. 자, 선형 저항체와 비선형 저항체는 가로축을 전류, 세로축을 전압이라고 했을 때
선형 저항체는 이와 같이 I하고 V가 직선의 관계를 가지는 경우고, 이때는 이와 같은 곡선의 형태를 가지는 것을 비선형 저항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다뤄야 될 많은 저항체 중에 일단 제한을 합니다. 가정을 합니다. 가정은 뭐냐 하면 바로 선형 저항체에 대한 가정입니다. 선형일 때는 전압 강하가 전류에 1차 비례합니다. V가 I에 1차 비례합니다. 우리가 1차 비례할 때는 그냥 비례 상수를 둘 수가 있어요. 자, 그 비례 상수를 이 저항체에서는 뭘로 두느냐 하면 R이라고 둡니다. 그러면 이 비례 상수 R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레지스턴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말로 바꾸면 이거는 저항 값입니다. 그럼 저항 값이라는 건 뭐냐 하면 저항체의 저항하는 정도, 저항체라는 것은 전하 이동을 방해한다 그랬죠. 그 방해하는 정도, 즉 레지스턴스는 물리량입니다. 자, 이 물리량에는 단위가 그리스 문자 오메가를 쓰고 읽기는 사람 이름 OHM, 옴이라고 읽습니다. 자, 기호는, 자, 아까 저항체의 기호는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럼 그 위에다가 R, 옴 이렇게 답니다. 자, 밑에 우리가 이 표시는 이게 저항체의 표시고, 위에 있는 거는 뭐냐 하면 바로 저항 값의 기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과연 저항은 소자인가 물리량인가? 자, 1장에서 서양 문물이 넘어올 때 어떤 용어까지 달려온다 그랬죠. 그죠? 뭐 처음에는 중국, 일본을 통해서 들어오다가 직접 들어온다 그랬는데, 자, 이게 어떤 처음에 레지스터, OR이 붙었다는 것은 얘는 저항체죠. 이게 한국 들어와서 어떻게 번역되었느냐 하면 저항이라고 번역되어가 사용됩니다. 나중에 레지스턴스, 이거는 소자가 아니고 저항값, 물리량이죠. 그죠? 이것도 번역을 저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헷갈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답은 뭐냐 하면 저항은 바로 저항체, 소자, 저항값, 물리량 두 개의 뜻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그냥 문맥을 보고 알아서 판단해야 됩니다. 자, 저항은 수동소자입니다. 수동부호 규정을 따르는데 우리가 저항체는 V 콜 Ri라는 식의 특성식을 따릅니다. 근데 V하고 I는 방향이 존재를 합니다. 따라서 자, 저항체가 여기까지 저항체 기호죠. 그럼 I하고 V 사이 관계는 뭐냐? 그러면 I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죠? 그러면 전압은 뭐냐? 바로 V 콜 Ri를 만족하려면 전류가 들어가는 쪽이 플러스 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규정을 했을 때 V 콜 Ri를 만족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원인이 전류, 결과가 전압이 되는 경우 어떤 15Ω짜리 저항이 있다고 합시다. 1A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른다 따집시다. 그때 전압 강화는 플러스 마이너스 10 들어가는 쪽으로 플러스가 됩니다. 예를 들어 그냥 변수로 씁시다. R 옴이다.
I가 흐른다. 그럴 때 전압 강화는 플러스 마이너스 들어가는 쪽으로 플러스가 되도록 RI만큼 걸립니다. 자, 이번에는 전압을 원인으로 보고 전류를 결과로 봤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15ohm이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10V가 걸려 있어요. 그럼 전류는 어떻게 흐르느냐? 바로 플러스 들어가는 쪽으로 1A가 들어갑니다. 변수로 봤을 때도 R옴에 전압 V가 걸렸다. 그러면 들어가는 거는 그렇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R분의 V만큼의 전류. 암페어, 단위는 암페어가 됩니다. 만큼 전류가 흐릅니다. 세 번째, 원인이 전이고 전류를 찾을 때도 한번 봅시다. 15ohm의 왼쪽은 VA라 하고 15. 이때는 전입니다. VB는 5.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10V가 되죠. 그죠? 그럼 전류는 1A가 됩니다. 자, 변수로 한번 변수일 때도 한번 봅시다. 여기가 VA, 여기는 VB, 여기는 R.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VAB는 VA 빼기 VB가 되죠. 그럼 전류는 플러스 쪽으로 들어가는 쪽으로 I는 R분의 VA 빼기 VB가 됩니다. 자, 5번은 저항체가 주어졌을 때 이 저항체의 저항 값을 구해봅시다. 어떤 저항체가 있고 이 저항체의 길이를 L, 랭스에서 L, 소문자 L, 요거는 단면적은 L여 A 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항 값은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합니다. 이럴 때는 비례상수를 둘 수 있다고 했죠. 앞에서. 비례상수를 두면 R은 로 A분의 L. 여기서 비례상수 로, 그리스 문자입니다. 이거는 비저항 또는 고유저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물질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대충만 보면 물질이고 로 값을 보면 가장 로 값이 작은 게 은이고 그 다음에 굴입니다. 은은 대충 1.5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1.7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굉장히 작다. 로 값이. 게르마늄은 대충 한 0.4 유리, 고무 같은 거는 오다가 10승에서 10의 14승 정도 무지막지하게 크다. 은구리 같은 거를 우리가 도체라 그러고 유리 고무를 부도체라 그러고 게르마늄은 중간에를 반도체라고 합니다. 자, 컨덕턴스. 이거는 그냥 컨덕턴스라고 음력 번역을 했습니다. 정의는 뭐냐 하면 컨덕턴스 G는 R분의 1. 단위는 오메가를 뒤집었고 잃는 것은 MHO, OHM을 뒤집었는 겁니다. ohm이라는 거를. 또한 S가 지멘스가 사람 이름이니까 대문자입니다. 예를 들어가 어떤 저항체가 있으면 이 저항체의 15입니다. 얘는 뒤집으면 0.1 모호가 됩니다. 이거 두 개는 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가 우리가 ohm의 법칙이 V 콜 RI 이거 ohm의 법칙이 맞습니다. R을 G분의 1로 뒤집으면 I 콜 GV 이것도
옴의 법칙입니다.